안녕하세요. 토쟁이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문제풀이 단답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 중에서 배합 설계와 적산 온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콘크리트 배합 설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답 쓰고요. 대제목을 먼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푸는 위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개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문제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문제 존중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개념 쓰고 두 번째 대제목을 콘크리트 배합 설계의 원칙 이렇게 잡았고요. 콘크리트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의 차이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배합 설계 안에는 이제 시방 배합과 현장 배합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순서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개념 요거는 2줄 잡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칙은 3줄, 차이점은 5줄. 그 비교표 같은 거 할 때는 비교표는 4줄이나 한 5줄 정도 잡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콘크리트 배합 설계 순서 6줄 잡았죠? 6줄 이렇게 이렇게 대제목을 잡을 때 이게 좀 배분을 해서 잡았구나 이런 걸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합 설계의 이제 개념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워커빌리티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제 보호 성능 향상을 위해 시행한다. 개념은 이렇게 했고요. 원칙은 소요의 범위 내에서 물결합 제비를 최소화하고 장골 제어를 최소화하고 굵은 골재 최대 시수를 최대화를 한 다음에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을 확보해서 시공성과 경제성을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현장 배합과 시방 배합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시방 배합, 현장 배합. 항목은 뭐가 있냐면 함수 상태, 계량, 시기, 결정 이거를 좀 했는데 함수 상태는 절건 상태, 기건 상태 이렇게 했고요. 계량은 질량이냐 용적이냐. 시기는 시방 배합은 설계 때 하죠. 현장 배합은 생산 시공할 때 생산하기 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은 시방 배합은 시방서, 현장 배합은 현장 책임자.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나 그 책임 감리원이 이제 하는 거죠. 요거는. 자, 근데 보정을 하게 되는데요. 입도 보정은 어떻게 하느냐? 장골재 중에 굵은 골재의 A%만큼 하고요. 또 굵은 골재에 장골재의 B%만큼 한다. 이렇게 하고요. 함수 상태의 이제 보정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은 피크로메타법, 전기저항법, 화학반응법 이런 3가지가 있다. 알아두시고요. 네, 마지막 순서. 배합설계 순서는 보시면은 사전 검토를 처음에 해야 돼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설계 도서나 현장 조건이나 타설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치수 같은 거 써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이런 거 경남 공공 현장, 사등교 현장 이런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이나 파랑, 해상교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았고요. 재료 시험을 해야 되고 재료 시험 뭐가 있느냐?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물결합재료 결정을 하고 장골재료를 결정을 한 다음에 시방배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강도 시험을 해요. 이 강도는 뭐냐면 압축 시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축 시험. 압축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족을 하면은 시험이나 본타설을 하고요. 만약 만족 못한다 그럼 다시 물결합재 결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만약에 이 배합 설계 순서가 좀 많잖아요. 6줄이면 그렇죠? 아,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배합 설계 순서를 3줄만 쓰고 여기까지만 쓰고요. 한 3줄만 쓰고 나머지 여기다가 대제목을 5번째 대제목을 여기다 하나 더 잡으셔가지고 다른 내용을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산 온도인데요. 적산 온도도 마찬가지 대제목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적산 온도의 정의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적산 온도의 활용 분야. 이 적산 온도 활용 분야 중에 거푸집 제거 시기를 판정을 할 수 있는 그 활용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끌어와서 대제목화를 좀 했습니다. 거푸집 제거 시기 판정을 위한 적산 온도 산정식. 그냥 적산 온도 산정식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단초롭잖아요. 그죠?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적산 온도의 한계성. 한계성도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공 관리를 위한 적산 온도 시스템 적용 이렇게 했어요. 요거 여러분들 대제목 잡을 때 처음에 이제 문제를 푸시잖아요. 그러면은 잘 보셔야 됩니다. 2줄 잡았고 4줄 잡았고 2줄 3줄 4줄 잡았죠.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채점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보는 게 대제목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보시거든요. 대제목을 좀 잘 잡으면서 이 분배를 좀 균등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활용 분야가 너무 많거나 한계성 뭐 한 줄이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분배를 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더 좋습니다. 자, 적산 온도의 정의는 뭐냐면 거푸집 해체 시기, 이음보 절단 시기 등
콘크리트 경화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적산온도의 활용 분야는 뭐가 있느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거푸집 해체식이나 이음부 절단식이 뭐 구조물이나 포장 이음부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사장교의 이음부도 될 수도 있고요. 삐어의 이음부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교통 개방식이 포장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죠. 포스트 텐셔닝 시기 이거는 이제 PS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FCK 로그 M 이렇게 있고 적산온도 이 그래프예요. 이게 쭉 가다가 만도시 데이지가 이제 이론 적용 한계고요. F는 알파 플러스 베타 로그 M 요게 이제 공식이고 알파는 21이고요. 그 베타는 61이다. 이거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적산온도 산정식은 M은 시그마 세타 플러스 A 곱하기 델타 T인데요. 여기서 T는 재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이에 대한 재령이죠. 그 다음에 요 세타는 뭐냐면 시간 기간 동안 양생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요 A는 10에서 1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계성이 있는 게 고강도 콘크리트 적용이 좀 제한이 좀 돼요. 그리고 경련 변화, 기후 변화나 장소 변화에 대한 거를 이제 미고려 했고, 온도 변화가 이제 과다할 때는 적용이 좀 제한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공관리를 위한 적산온도 시스템 적용은 가로는 온도, 세로는 강도인데요. 온도가 보통이거나 강도가 보통일 때는 적산온도를 활용을 하는데요. 서준 콘크리트나 고강도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시공 시스템을 따로 관리를 해서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산온도 적용 시 고강도 콘크리트는 적용이 제한된다. 여기 있는 거 썼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썼고요. 경남 공공형제한 사장교 이런 것도 이제 써주시고, 여기다가 뭐 규격이나 뭐 치수 이런 걸 더 첨부를 해서 쓰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단답형은 대제목을 쭉 잡고요. 이 정의를 맨 마지막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쓰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2번부터 5번까지 쓴 다음에 마지막에 정의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은 정리가 되고 좀 깔끔한 답안을 채점자에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